전설천하TV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 자랑 제11화 소나기. 멀리서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는지 뇌성번개에 치는 소리가 번쩍번쩍 드문드문 들려오는데 주막집 주모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마당 귀에서 처량하게 솟아올랐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앞산이 온통 시꺼먼 먹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싶었는데 우르릉 쿵쾅 내리치는 우레가 천지를 진동했다. 앞산에도 이제 소나기가 몰려와 퍼부어대는 것이었다. 곧 이곳도 저거침없이 몰아치는 소나기 속에 파묻혀버릴 것이었다. 주모에게 남편의 목숨을 구하려면 그리해야 한다고 시켰던 관상쟁이는 미동도 하지 않고 태연하게 수를 들었다. 저 관상쟁이는 자기만의 특별한 해안으로 저 주모의 얼굴을 찰나에 뜯어보고 남편에게 닥친 흉사를 예측하고 있음인데 과연 그 예측이 적중할 것인가? 어느 화창한 봄날 매화꽃을 보고 있던 송나라 때 소강절 선생이 두 마리 참새가 매화꽃 위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는 수를 계산하여 점치기를 하였는데 다음날 저녁에 이웃집 소녀가 매화꽃을 꺾다가 매화나무 위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칠 것을 예측했는데 과연 다음날 소녀가 매화꽃을 꺾다가 주인에게 들켜 도망가려다가 나무 위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는 것이었다. 노인의 근심스러운 얼굴을 들여다보고 물고기를 먹고 화를 당할 것을 예측하고 소년의 희색이 만면한 얼굴빛을 보고 장가들 것을 예측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닭이 죽어 삶아질 것을 예측하고 소 울음소리를 듣고는 소가 죽을 것을 정확히 예측하였고 모란의 형상을 보고는 며칠날 오시에 말에게 짓밟힐 것을 예측하고 서림사라는 현판의 글씨 형상을 보고 음란한 여인에게 화를 당할 것을 예측하였으니 과연 인생사 기륭화복을 그 형상을 살핌으로써 정확히 예측하는 경지에 드는 선인도 간혹 있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관상쟁이가 매화나무에서 두 마리 참새가 다투는 것을 보고 매화의 운을 점을 쳐서 그 운명을 예측해 알았다는 소강절 선생의 경지에 들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마도 저 관상쟁이는 저 머리 풀고 울고 있는 주모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자기만의 특별한 해안으로 저 주모의 남편이 당장 급사를 당해 죽을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이리라. 이제 바람이 몰려오고 비가 듣는지 주막집 마당에도 한 방울 두 방울 빗방울이 마른 흙을 적시고 튀기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삽시간에 굵은 소나기가 내리고 사방이 어두워지더니 이내 사위를 허물어버릴 듯 광풍이 일며 뇌성병력이 또 우르릉 쿵쾅 내리치는 것이었다. 그럴수록 아이고 하는 여인네의 통곡 소리는 더 높아만 갔다. 그런데 그 소나기 속에서 새까만 검은 그림자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것이었다. 그 검은 그림자는 폭포 같은 소나기가 들이퍼붓는 마당귀에서 관상쟁이가 시킨 대로 아직껏 미동도 하지 않고 서서 서럽게 통곡하고 있는 주막집 주모를 향하고 있었다. 여보, 당신 지금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렇게 머리 풀고 서럽게 울고 있어? 그 검은 그림자는 아침에 산에 나무하러 간 주막집 주모의 남편이었다. 주모의 남편은 마당가에서 머리 풀고 대성통곡하는 아내를 보고 다그쳐 물었던 것이다. 여보, 다름이 아니라 저기 마루 위에서 지금 약주를 자시고 있는 선비님이 만약 이렇게 머리 풀고 울지 않으면 당신이 횡액을 당해 급사를 죽는다고 하여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이오. 주막집 주모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정녕 저 선비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단 말이오. 남편이 입을 떡 벌리고 말했다. 말을 마친 남편은 불이 나게 마루에서 태평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 관상쟁이 앞으로 다가가더니 비에 온통 젖은 몸으로 땅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다. 선배님,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절 받으십시오. 갑작스런 사태에 함께 술을 들고 있던 직관과 침술가는 영문을 모른 채 주모의 남편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비에 흠뻑 젖은 주막집 주모도 의아스런 눈빛으로 남편의 하는 꼴을 망연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다. 여보, 생명의 은인이라니?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내 말을 좀 들어보. 남편이 엎드려 절을 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침밥을 먹고 지게를 지고 앞산으로 나무하러 간 남편은 부지런히 나무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무를 한 짐해서 한 지게 가득 채우고 나무지게를 지고 집을 향해 산길을 내려오는 중인데 하늘에서 잔뜩 새까만 먹구름이 몰려오는가 싶더니 한 방울 두 방울 비가 듣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점점 기세를 더해 들이퍼붓는 소나기를 피해갈 요량으로 남편은 마침 산길 옆에 있는 조그만 동굴로 재빨리 들어갔다. 동굴 안에 나무지게에 작대기를 받쳐놓고 앉아 소나기가 지나가면 집으로 갈 생각으로 멀리 산 아래로 보이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마당가에 웬 여인이 서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아이고. 소리내어 통곡하고 있지 않은가? 멀리 산 아래 눈에 비치는 희미한 여인의 형상을 자세히 뜯어 살펴보니 필시 자신의 아내였다. 소나기가 이리 퍼붓는데 자신의 아내가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집안에 필시 무슨 커다란 변고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남편은 나무지게를 동굴에다 그대로 두고 그 즉시 빗속을 달려 집으로 갈 생각으로 불이 나게 동굴을 뛰쳐나왔다. 우르르 순간 하늘이 무너지듯 뇌성병력이 내리치는가 싶었는데 남편이 들어가 소나기를 피하고 있었던 동굴이 쿵 하고 사납게 무너져 내렸다. 거기 뇌성벼락이 떨어졌던 것이다. 남편은 무너져 내린 동굴을 돌아보며 자신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찰나의 선택이었다. 만약 그 동굴 안에서 여유롭게 소나기를 피하고 앉아 있었다면 영락없이 저 벼락을 맞아 무너져 내리는 동굴에 묻혀 저승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이었다. 저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 집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겠소? 남편이 말을 마치며 다시 관상쟁이를 향해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다. 당신이 죽을 운이 아니었던 것은 거기에 있는 당신 처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오. 어서 일어나시오. 그리고 당신 아내에게 감사하시오. 실상은 저 아내의 덕분으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관상쟁이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직관과 침술가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아이고 선배님, 제 남편이 횡액수를 당해 동굴에 그대로 있었다면 벼락을 맞아 죽어 뼈도 추리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생명을 건져주셨으니 그 은혜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요? 비에 온몸이 흠뻑 젖은 주모가 저간의 사정을 짐작해 알고는 남편 옆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며 말했다. 어서 일어나시오. 서로 행복하게 잘 살면 그로 저갈 것을. 관상쟁이가 태연하게 술을 들며 말했다. 호호, 과연 소강절 선생의 경기로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침술가가 한마디 하는 것이었다. 가히 그 재주 가상하구나. 활인 척도기로세. 직관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날 밤 직관과 침술가는 관상쟁이의 제주 덕분으로 그 주막집에서 하룻밤 융숭이 대접을 받고 머물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며칠 쉬어가라는 주막집 부부의 손길을 뿌리치고 기어코 쥐어주는 노자돈만 얼마간 받아 새로운 인연을 찾아 세 사람은 다시 길을 재촉해 떠나는 것이었다. 전설천하 TV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